이른바 고양이 공장에 적발돼서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산채로 길고양이가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돼 전부 다 그 신경이 예민해가 있는데 정말 못 들을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 해운대구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가 잘린 채 주차장 어귀에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길고양이 학대 사건. 저희 시사반점에서 취재했습니다. 염정민 PD 어서 오세요. 예, 직접 취재했다고요? 예, 불과 며칠 전 6일 오후에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단순 사고가 아닐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수의사의 자문에 따르면 절단된 부위가 매우 반듯해서 사람이 고의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는 시작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갈수록 동물학대에 대한 이게 뉴스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도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실제로도 접수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부산의 동물단체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벌써 120건이 넘는 학대 사고가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길고양이에 관한 것들인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는 이 길고양이들 오늘 취재해봤습니다. 먼저 길고양이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부산 반여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단지 곳곳에 저렇게 고양이들의 밥그릇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예. 마침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던 캣맘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 여기 아무 상관없어. 우리 나인밖에 없고. 근데 여기를 다 치워버린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함께 둘러보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다가왔는데요. 주민분들은 뭐 괜찮다고 막 하셨다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 주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장담합니다, 제가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양질인 거야. 네. 예. 갈라져 있잖아.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괜찮다는 그렇죠, 분도 있고. 그렇죠. 일부러 모르게 또 갖다 주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오히려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밥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 불쌍했어요. 저 46년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공개적으로 주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너무 많이 싸웠고 미친 소리 또 뭐 정말 못 들을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서러움이 많이 쌓여 보이셨는데 예. 관리소장님은 길고양이들 때문에 겪는 피해가 크다고 항변을 하셨습니다. 또 입장이 다르겠죠. 예. 밤중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숙면을 못 취해서 항의를 많이 관리사무실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즘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도 전부 다 그 신경이 예민해가 있는데 예, 이러한 갈등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학대 사례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애들이 여기 올해 초 주택에서 고양이 수백 마리를 사육한 이른바 고양이 공장에 적발돼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돼 공분을 샀는데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이유가 산채로 없지 발견됐습니다. 않습니까? 이 네, 경찰은 저것들이 고양이를 모두 올해 몰래 일어난 버린 용의자를 사건들입니다. 쫓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기소가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실형까지 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동물학대로 첫 실형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동물보호법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그 선진국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이죠. 18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라는 개념의 어떤 법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에 동물 보호 조항을 넣습니다. 동물은 물건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동물 보호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보호 조항은 아직 없고요. 없네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다수 주 또한 동물학대 행위를 중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로서 존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리가 이제 등장할 시기가 되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우리가 논의를 하고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길고양이 때문에 또 삶의 불편을 겪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또 학대로 인해서 자신이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동물을 또 잃기도 하잖아요. 참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물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간단히 말하면 동물도 사람처럼 하나의 생명체로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개념인데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도 이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학대도 받아서도 안 되고 실험 같은 목적이 있을 때에도 최대한 고통을 받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당연하죠. 뭐 생명체니까요. 예.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 그 엄정민 PD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동물 보호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이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전통적인 법 개념에서는 사람 위에 모든 것들을 물건으로 치부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동물도 이제 물건과 다를 바 없이 취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예. 당연히 근데 동물은 물건과 다른 생명이 있는 존재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91년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88 올림픽 때. 그러면 동물보호법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기에 이렇게 생겨난 어떤 뭐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예, 사실 뒷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 88 올림픽 당시에 서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 개 식용을 문제 삼고 보이콧, 참가 보이콧을 올림픽 참여를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것을 막고자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예.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개정이 되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웃지 못할 그런 뒷얘기가 있었네요. 최근에는 이 동물권 개념이 좀 확대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뭐 동물 보호 단체 이런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동물 나아가서 이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부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현장들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재개발 지역인데요. 가만히 있어. 이곳에서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고 있는 최명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최명환 씨는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저런 사료랑 음식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예, 저것들이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예. 다 사비로 충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언제부터 이렇게 길고양이들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2018년 그 여름부터 재개발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관심 갖게 됐습니다. 재개발로 사람들은 떠났지만 남겨진 길고양이들. 최명환 씨는 이런 풍경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저렇게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셨고요. 네. 동물보호단체와 함께한 크고 작은 여러 노력 끝에 부산시의 조례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개발 지역의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이 고작해야 2, 3년밖에 살지 못하는 길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인데요. 네. 이런 영역동물들을 재개발로 밀려났기 때문에 인근 뒷산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최명환 씨는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주시는 건가요? 예, 매일 이곳을 찾아서 고양이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 길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한 지금 1년 반 정도 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양이들이 지금 재개발되면서 어떻게 됐을지 조금 불안하고 걱정도 돼서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엄정민 PD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예, 길이 가파르고 생각보다도 오래 걸려서요. 네. 보통 예정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서식지에서 밀려난 고양이들은 저렇게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고. 이거 매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요. 고양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 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저렇게 개인 차원을 넘어 아예 단체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고양이들은 다 어디서 온 고양이들이에요? 이 지금 저희가 올해 총 41마리의 동물들을 구조를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2마리가 개고 나머지가 다 고양이인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김해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개체들, 그다음에 2월달에 수영구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개체들, 그리고 또 이 화명동에서 저희가 또 아파트 한풍구에서 빠져서 이제 구조한 개체들 막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입양을 가고, 일부는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숙자야. 이름이 숙자예요? 아이고. 이런 고양이들이 좀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는? 예, 이거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 받고 퇴원한 거예요. 아, 그럼 치료비도 꽤 나오겠네요. 치료비 지금 저희가 솔직히 뭐 저희 재정상으로는 감당하기 불가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병원에 예상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기부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곳의 특성상 인력도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구조된 고양이들의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조 활동을 멈추실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몇몇 동물병원들의 배려로 치료가 중단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협력병원이 몇 군데 있거든, 부산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너무 복지는 중성화가 돼서 가셔도 되고 다른 애들 팡이랑 지금 이 웬토리 같은 경우에도 웬토리도 중성화됐으니까 가도 되고. 웬토리는 오늘 바로 데려가는 걸로 네네. 하고. 아마 그쪽에서 자가 치료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점점 커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너무 불쌍하네요. 이제 컨디션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구조 당시에 저희가 그 사진하고 이런 걸 비교해봐도. 나이가 많아서. 이 품종묘들을 불법 생산하는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이고요. 그나마 이렇게 구조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부산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내가 끓이면 좀 단조롭다고 현장 나가실 네, 동물학대 방지연합입니다. 단체 급식 가장 좋아하는 메뉴군요, 고양이가. 네네. 식당 안에서 지금 안 나가고 있네요. 저런 전화도 자주 오고 규모는 작아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에는 저희가 또 개입해서 도움을 드리고 직접 고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그리고 뭐 정책 제안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관련한 모든 동물보호에 관해서는 모든 활동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100% 저희는 회비하고 후원금으로 운영이 돼요. 시민단체다 보니까 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인력도 더 쓸 수가 있고 그만큼 더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지역단체로서 좀 한계는 많이 느껴요. 실제로 서울의 동물보호단체와 부산의 단체를 비교해보면 예산 규모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야, 144배나 차이가 나네요. 예. 이런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캣맘 분들은 새벽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먹이 제공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저희한테 호소를 해가지고 북구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이
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찰이 훨씬 적어졌고 급식소가 더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뭐 개인도 그렇고요, 또 단체도 그렇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고마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영상 속 화면을 보니까요, 뭐 한쪽 눈을 잃었다든지 또 뭐 다리를 잃었다든지 이런 고양이들이 많이 있던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거든요. 이런 동물 학대가 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의 말에 따르면 학대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 품종묘를 불법 생산하는 고양이 공장에서 학대받는 경우도 있고 길에서 또 묻지마 이유 없이 학대를 받는 그런 고양이들도 많고요. 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해졌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양이 때문에 또 갈등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 좀 이 길고양이들과 같이 잘 공존하면서 좀 살아가자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 설명해 드리려면 고양이들의 습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이 고양이들은 이 한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낸다고 해서 완전히 고양이들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라진다고 해도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고양이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진공효과라는 개념인데요. 네네. 일정 지역에 고양이들이 사라져서 비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금방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채우게 된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길도 고양이들을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급식소나 배변소 등의 공간에 마련을 해주고 네네. 또 이 TNR이라고 부르는 중성화 수술을 병행하면서 이 개체수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무조건 이렇게 몰아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군요. 예. 그 고양이 생명이 뭐 길어봐야 2,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짧은 생인데 무조건 몰아내고 이렇게 쫓아만 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취재를 하면서 그런 공존의 사례들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공존을 위한 움직임들을 꾀하는 곳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문화창작자들 공간인데요. 이분은 길고양이들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2편이나 제작한 감독 조은성 씨입니다. 직접 대만과 일본의 고양이 마을에 머무르면서 다양한 풍경들을 담았다고 하시는데요. 어차피 작으니까 신도가 뒷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한국 고양이들은 보면 사람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늘 뒷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이제 사람이 해로운 객체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본의 아이노시마 섬은 세계 6대 고양이 스팟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요? 대만의 허우통 고양이 마을 역시 몰락한 광산촌에 남아있던 길고양이들이 유명세를 타면서 아예 고양이 마을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네. 연간 50만 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 명소라는데요. 편안해 보이네요. 예. 한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청사포에서는 이제 몇몇 분들이 되게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1, 2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나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이 마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분들은 잘 아시는 해안마을 청사포인데요. 이곳에서 길고양이들과의 공존을 향해 가는 움직임이 있다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 유영우 씨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급식소를 직접 제작하시나 봐요. 예. 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흔히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밥을 주면은 뭐 벌레가 낀다, 뭐 지저분해진다, 뭐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뭐 간다. 그래서 지저분해서 싫다가 일단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문제 같더라고요. 유영우 씨는 청사포 마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서서 마을을 청소하시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셨는데요. 네. 그렇게 마을에 설치되는 길고양이 급식소는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카페 주인분 역시 처음에는 고양이를 잘 만지지도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뭐 되게 친해 보이는데요. 예. 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만지고 하는 저도 제 자신이 조금 놀라워요. 고양이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길고양이라. 고양이 마을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러면 청사포에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조용한 바닷마을에 생긴 작은 변화. 청사포는 길고양이들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주민들이 고양이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네.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양진웅 씨도 처음에는 고양이와 대면했다고 합니다. 아유. 뭐 점이 하나 있지, 고양이. 야, 길고양이가 사람과 저렇게 친한가요? 아, 뭐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은 집고양이죠. 처음에는 그냥 출발이 길고양이로 됐는데 지금 이제 저하고 이제 눈치서로 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롯데에서. 지금은 아예 뭐 식구처럼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중성화도 하고 병원에도 데려갔다 오고 뭐 때 되면 밥 주고 저도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뭐. 청사포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움직임. 이곳에서만큼은 고양이들이 사람에게 쉽게 등을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람과 길고양이의 좋은 공존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네.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고 있는 바닷가 마을.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을 또 일궈 가시는 분들 한편으로는 뭐 걱정이 많다면서요? 예, 이 취재를 진행하면서 청사포 분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게 예전에도 마을이 미디어에 노출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고양이 마을로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고양이가 많은 마을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고양이를 버려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를 유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또 생기겠네요. 예. 영상에도 만나봤듯이 사실 아직까지 모든 주민들이 길고양이한테 우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공존하기 위한 또 과정인 만큼 또 인식 개선 그리고 또 시민의식 이런 게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한 나라의 의식 수준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네. 저희 나라도 여성, 노약자, 소수자, 이제는 동물에 대한 권리도 좀 더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기대하겠습니다. 엄정민 PD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